네. 오늘 이제 대선에 이어서 또 지방선거 네. 국면에서도 다시 또 이제 전면에 섰는데 네. 지금 현장에 돌아다니면서 느끼는 지방선거 민심은 좀 어때요? 이 지방 선거만큼은 질 수 없다. 우리가 대선에서 정말 아깝게 패한 만큼 그 이제 승패를 뒤집는 그런 결과를 보여드려야 하지 않겠냐라는 그런 열정을 많이들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제도권 정치권에 들어온 것이 이제 올해 1월 네, 이제 맞습니다. 영입이 돼서 네. 이제 벌써 이렇게 시간이 흘렀어요. 네. 그래서 실제 좀 이제 시민 활동가나 뭐 이제 이런 부분에서 활동을 했는데 뭐 현실 정치권에 들어와 보니까 느낌은 좀 어떠신가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기사로 나가고 뭐 행동 하나, 손짓 하나, 그냥 발걸음 하나가 기사거리가 되는 걸 보면서 정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요. 그럼에도 이제 보람을 느끼는 지점은 이제 그냥 시민 활동가로서 디지털 성범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을 할 때는 제가 뭐 100개의 문제를 말해도 이게 정치권에 닿아서 이게 입법까지 이제 그런 제도화가 되기까지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이 비대위원장이라는 자리에 있으면서는 보다 쉽게 내가 원하는 일을 조금 더 이렇게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디지털 성범죄 이제 TF 관련 간담회 이런 것들을 좀 열었는데 이전에는 국회의원 한 분을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정말 어려웠는데 5분이나 오시고 또 이제 관련해서 이제 활동하시는 활동가 분들도 오셔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리를 이제 가졌었거든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게 참 정치에 그런 있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구나 조금 이제 느끼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대국민 사과를 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또 민주당이 앞으로 터질 것이 또 있다. 또 이제 이런 여론들도 또 나오고 있는데 좀 당내에서의 지금 수습책이나 앞으로 대책이 좀 마련이 될까요? 지금 당내에서 이제 뭐 윤리감찰단, 윤리심판원 등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사안이 있고요. 아직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럽긴 합니다. 다만 이제 어떤 사건이든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정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립니다. 어쨌든 뭐 대선에서 또 이제 그뭐 N번방 사건 이제 불꽃 활동가로서 이제 이재명 경선 캠프부터 합류해서 이제 본선까지 같이 이끌었는데 네. 이제 이재명 전 지사가 인천 계양을에 네. 출마한 것 네. 이게 뭐 사실 너무 안정적인 곳에 출마한 거 아니냐 뭐 이제 이런 여론도 뭐 적지 않아요. 그래서 좀 어떻게 보세요? 어쨌든 뭐 대선 주자 거물급 정치인인데 좀 험지를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여론도 있어요. 네, 그런 여론도 분명히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재명 전 지사가 인천을 나가는 것이 민주당의 명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원래 송영길 후보께서 있었던 곳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능력 있는 송영길 후보가 가고 그러면 이 자리를 누가 맡아야 되냐라고 했을 때 인천의 그 계양 구민분들께서 납득할 수 있는 분은 이재명 후보 말고 과연 누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재명 후보께서도 이제 그런 비판을 받으실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감사하게도 이제 저희의 그런 요청을 받아들여 주셨고요. 그 이제 취임식장에서 이제 바로 이제 뒤쪽에 네. 이제 윤호중 비대위원장하고 네. 같이 앉으셨었는데 취임사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사? 정말 약간 참담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모니터링을 하다 보니까 제 표정도 좀 참담하더라고요. 이게 정말 이 자유주의를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정말 강자만 살아남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을까? 어떻게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발언은 정말 요만큼도 없을까? 그래서 이게 정말 잘 사는 사람만 계속해서 잘 살고 또 못 사는 사람은 계속해서 더 못 살게 되는 나라가 오게 될까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좀 안타까웠던 마음이 컸던 것 같습니다. 네. 뭐 당내 후보자는 정해졌지만 이제 네. 그게 정해지기 전에 네. 뭐 후보군으로도 같이 포함이 네. 됐었어요. 네. 좀 그때는 뭐 가능성이 있었던가요?
아니 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주위에서 들리는 것을 뭐 저도 당연히 듣기는 했습니다만 비대위원장이라는 자리에서 다른 후보들을 정말 지원 사격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크게 개의치는 않았습니다. 네, 그냥 지금의 자리에 충실하자라는 생각으로 뭐 하루하루가 워낙 바쁘고 또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되게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것 같아요. 아이 무슨 소리세요? 그냥 이런 식으로 네, 넘기고 비대위원장 임기까지 열심히 해야죠. 그렇죠. 임기는 좀 유한하긴 한데 그러면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이제 정치인으로서도 뭐 현실 정치인으로서도 데뷔하는 건가요? 뭐 사실 이 정치인이라는 자리가 제가 비대위원장이라는 자리도 제가 막 뭐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해서 된 게 아니라 어찌저찌 하다가 이 높은 자리에 정말 너무 무거운 자리에 앉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정치라는 거는 사실 뭐 제가 원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국민께서 불러주시고 선택해 주시고 한다면은 뭐 조금 더 이제 오래 할 수 있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뭐 다른 일을 할 수도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강원지사 선거 좀 어떨 것 같아요? 저는 당연히 이광재 지사가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김진태 후보 같은 경우는 우리 이광재 후보와 비교가 안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오늘 제가 발언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정말 그분은 망언이 습관처럼 나오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런 말은 결국에 이제 본인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냐가 이제 투영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5.18 이제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이제 내일 모레잖아요. 근데 이제 뭐 광주 북한군 침투설을 계속해서 제기를 하면서 공천을 이제 안 주려고 하니까 그 직전에 이제 사과를 하시는 그런 내용도 있었고 제가 춘천에서 학교를 다닐 때 김진태 사퇴 운동도 있었어요. 그만큼 이제 제가 정치에 관심이 없을 때도 저 사람은 정말 문제가 많구나라고 느꼈던 사람인데 그 누구에게 어느 누구에게 이야기를 들어도 아까 다른 뭐 이광재 뭐 후보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국민의힘에서조차 김진태 후보를 반기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팀에서도 환영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국민 앞에서 환영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광재 후보는 제가 이제 몇 번 만나 뵙고 인사도 나누고 이야기도 나누고 해봤는데 진짜 이 사람은 천재인가? 정말 똑똑한 사람이다라고 느낄 정도로 그 상상력이 정말 풍부하세요. 어떠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거는 좀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시고 청년, 여성 그리고 다문화 문제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그런 분이라서 이 21세기 대한민국에 정말 적합한 정치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그 물을 마실 때 눈스크는 왜 한 거예요? 제가 보통 턱스크를 하는데 왜 눈스크를 한 거죠? 원래 그렇게 마시거든요. 그래요? 네, 원래 그렇게 마시는데 그게 기사가 좀 많이 났더라고요. 원래 이제 보통 마스크를 이렇게 쓰고 있으면 입으로 물을 마시니까 이렇게 조금만 들면은 바로 입이니까 이렇게 홀짝 마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다 내려야 되니까 뭐 의도가 있었던 거는 아니요, 뭐 아니고. 그냥 습관입니다. 습관이다. 네, 그렇게 네, 그런 거를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네, 원래 그렇게 마십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한번 방송에 나가고 기사가 나고 나니까 이렇게 눈치가 보이긴 하더라고요. 이렇게 먹다가도 어디 찍히면 좀 그런가 이렇게 약간 주저주저하게 되긴 했습니다. 네. 박지원에게 강원도란 좀 어떤 의미예요? 박지원에게 강원도란 뭐 제가 나고 자란 고향이고 너무 사랑하는 곳이고 제가 이렇게 강원도 원주에 지금 2달 만에 왔거든요. 비대위원장이 되고 처음 왔어요. 원래 매주 한 주를 안 빠지고 왔었거든요. 학교 다닐 때도 춘천에서 학교 다닐 때도 이제 한 주를 안 빠지고 올 정도로 이 원주를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고 또 춘천에서도 이제 학교 생활하면서 너무 좋았는데 이 강원도는 정말 따뜻한 곳 그리고 소중한 곳 언제 와도 마음이 편한 곳이지 않나. 이제 이 강원도는 제 정말 삶의 고향이기도 하지만 마음의 고향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또 강원도에 와서 또 이제 또 청년층이시기도 하니까 네.
강원도에 또 이제 청년들이 많이 떠나요. 일자리도 뭐 그렇게 많은 것들도 아니고 다 수도권으로 가고 하는데 강원도 청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실까요? 오늘 이제 이광재 후보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정말 스위스를 만들겠다, 강원에 정말 스위스를 만들겠다라고 이제 해주신 것에서는 그만큼 강원도를 우리나라의 정말 세계적인 관광지로 만들겠다라는 그런 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가 그렇게 엄청난 관광지가 된다면, 이 강원특별자치도가 된다면 일자리는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이광재 후보님께서는 이 여성 청년들에 대해서도 관심이 정말 많으시기 때문에 그 또한 체계적인 준비를 지금 하고 계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강원도 청년들에게 잘 지켜봐 달라 이런 말씀이신 네, 거죠? 네, 강원도 청년분들 그리고 이제 제 친구들도 많이 있으니까 잘 지켜봐 주시고 또 우리 이광재 후보 꼭 뽑아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더 많은 돈의 뉴스와 정보를 얻기 원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